그 다음에 콜리스 골절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짚고 넘어질 때 노뼈 먼 쪽 부분에 발생하는 골절 말하는 거죠. 콜리스 골절이 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손의 변형으로 포크 변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포크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손등 쪽이지 않습니까? 골절 편이 손등 쪽으로 전이된다 또는 뒤쪽으로 전이된다. 넙다리뼈 목하고 넙다리뼈 몸통 안쪽 면이 형성하는 경사각이 105도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경사각이 이제 작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럴 때는 보통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엉덩관절 벌림근의 약화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국시에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안굽이 엉덩관절이 있을 때 어느 근육을 강화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국시에서 엉덩관절 벌림근 약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저희를 강화시켜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경사각과 관련된 건데, 안굽이 엉덩관절은 여기 105도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박굽이 엉덩관절은 140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각도는 이렇게 꼭 이 각도대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 각도보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충분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작아졌으면 안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졌으면 박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절단 해볼게요.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는 출제하신 분이 되게 신경을 써서 문제를 냈겠죠. 보기 3번이랑 보기 5번은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만약에 문제 풀다가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개가 이제 상충되잖아요. 3번이랑 5번이. 그런 이유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팔굽관절 가까이에서 절단됐어요. 굽히고 펴고는 일단 된다고 합시다. 뭐는 할 수 없어요. 엎치고 뒤치는 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래팔 절단이긴 한데 손목관절보다 약간 위쪽에서 절단됐단 말이에요. 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엎치고 뒤치고가 가능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절단됐으면은 여러분 뭐를 끼겠습니까? 의수를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수를 끼고 후크 같은 거 의수를 착용했다고 합시다. 팔굽 관절이나 어깨 관절을 조절해 가지고 후크를 벌리고 그 다음에 오므리고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잡는 형태 말고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는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엎치고 뒤치고가 되면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지. 팔굽 관절 거의 가까이에서 아래팔 절단됐을 경우에는 후크를 기능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 되니까 손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답은 5번이죠. 5번. 궁둥구멍근 원래 힙에 어떤 작용하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가쪽 돌림 하잖아요. 근데 뻗침 운동을 하려면은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빨간색 끈이 이제 궁둥구멍근이 달리는 방향을 나타낸 거고, 엉치뼈 앞면에서 일어나가지고 큰 돌기로 닿거든요. 넙다리뼈를 위에서 바라본 건데, 검은색 점 찍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궁둥구멍근이 이렇게 뒤쪽을 지날 때는 궁둥구멍근의 작용이 힙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당기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힙을 90도 플렉션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위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궁둥구멍근이 여기 앞쪽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작용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힙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엉덩관절을 90도 굽힘한 상태에서는 궁둥구멍근의 작용이 힙 인터널 로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뻗침을 시키려면은 가쪽 돌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 오목 위팔 관절에서 어깨 관절 굽힘이 있을 때 위팔뼈 머리 부분이 미끄러진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하늘색 화살표는 오목 위팔 관절을 펴말 때 위팔뼈 머리가 미끄러진 방향을 나타낸 거고요. 뒤쪽으로 미끄러짐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물었으니까 오목 위팔 관절을 굽힘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굽힘이 당연히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봤더니 안쪽 돌림도 증가한다고 돼 있네요. 여러분, 굽히고 펴고는 시상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돌림은 어디서 봐야 볼 수 있어요? 안쪽이든지 가쪽 돌림은 수평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위팔뼈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굽힘과 안쪽 돌림이 증가하는 게 위팔뼈머리를 뒤쪽으로 미끄러질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굽힘 물었으니까 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모위팔 관절에서 위팔뼈머리를 앞쪽으로 미끄러짐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그러면 이제 펴고 가축 돌림하는 게 되는 거죠. 발목 관절은 정강뼈, 종아리뼈, 목말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죠. 발등 굽힘할 때 이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뼈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게 정확하게 앞쪽인지 아니면 위쪽인지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발등 굽힘할 때 목말뼈는 앞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끄러진 방향은 뒤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말뼈의 그 관절면은 볼록하니까. 답이 된 게 발목 관절의 목말뼈 뒤쪽 미끄러짐을 시키면 발등 굽힘 증가를 할 수 있다. 답은 5번이죠. 수술 직후에 구축 예방하고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목적으로 한대요. 그렇다는 말은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허용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속적 수동 운동 장치 그림으로 보고 계신 건데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절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을 폈다가 굽혔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범위는 이제 치료사가 정해줄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해요? 리모컨 갖고 작동하는 겁니다. 기계 장치에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절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보기에 나와 있는 겐슬렌 검사.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치 엉덩 관절, 그 다음에 엉덩 관절, 넙다리 신경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어떤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를 내가 기억하기보다 검사 방법 자체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환자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한쪽 다리가 침대 가장자리 밖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치료사가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